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화요일에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여기 있군요. 한국 채권도 판다. 외국인 이탈 비상이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1조 넘게 거의 2조네요. 순매도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죠. 하는 게 훨씬 많은 게 2조 가까이 육박했다. 이런 얘기인데 주식은 이달 들어서만 2조 넘게 팔고 있는데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다.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좋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일시적일지요. 걱정이 좀 되는군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유치원 비리 감사하자. 10억 주겠다. 회유. 어떤 분들이 회유했을까요? 유치원 측입니다. 비리 근절 대책 번번이 좌절되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여기 보시면요. 유치원 쪽 휴업 선언 등 집단 행동 그리고 국회 교육청 등의 전방위 로비를 한답니다. 그 때문에 의원들은 교육청 감사관들이 뭔가 손을 대려고 하면 원장 민원 전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까지 무슨 가족회사인가요? 서울교통공사 신고용 세습 실태입니다. 중앙일보가 실었는데요. 채용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뽑은 뒤 3월 친척 108명 정규직 전환됐답니다. 노조가요. 재직자 자녀들 보고 지원을 하라고 독려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교통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까요? 이 기사 아랫부분에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직원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108명 정도가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그러네요. 여론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험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네요. 남북 4달 말 그리고 12월 초 사이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었죠. 그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선언 이행 합의, 이달 하순부터 경의선 북쪽 지역 조사를 벌인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한홍 평화당 민생 129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엔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기사를 한눈에 소개하는 코너, 아침엔 톡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탈북 기자는 못 간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접촉 과정의 취재 기자들 보내는 게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 위에 원장님일까요? 이건 유치원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표, 정치권 촉각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영웅 본색, 기부도 영웅급으로 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오늘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기사가 있군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남북 11월 말 12월 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방금 일면 기사에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판문점 고위급 회담서 7개항, 7개항 합의를 했습니다. 평양선언 후속회담 이행 일정 담았다. 이달 하순 철도 현장 수사 시작. 자, 어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남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리성건 북한 측 도평통 위원장이 악수하면서 어제 회담을 했고요. 7개 항의 합의, 그중에 하나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 일정 합의를 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쪽 기사로 좀 이동해보죠. 관련 기사를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내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12월 초 이전 착공, 제재 완화 없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관건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철도 부품 등 북한에 주면 제재에 걸리죠. 지금 유엔 제재 국면이니까요. 남북 속도전에 한미 재충돌 우려가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 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네, 조대진 전 부위원님. 어제 사실 판문점 선언에 있던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날짜를 잡았다는 거죠. 11월 말, 12월 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제, 유엔 제재와 어떻게 관련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관심이에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판문점 선언에 관련된 부분들 이행하는 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철도나 뭐 여러 가지 문화체육 교류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대북 제재 국제 위반이 아닌 것이냐. 그렇죠. 그 문제가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국제 제재하고는 어느 정도 그 결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 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조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국제 제재가 풀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조금 사전 준비를 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 제재와 뭐 정반대쪽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1월 말 10월 초까지 제재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면은 사실 이 착공식은 좀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나요? 그럼 만약에 일단은 착공식은 자꾸 공사를 개시하겠다는 어느 정도 선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공사 들어가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그 국제 제재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착공식 했으니까 이게 대북 제재가 국제 제재에 대해서 이제 어긋나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아직 뭐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논평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국내 언론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기사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동안 우리가 북한과 어떤 구체적인 합의 그리고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약간 불편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들어서 그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11월 6일 미국에 있을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 되었지언정 아마도 그 북미 회담 이후에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11월 중간 선거 당연히 이후고 12월쯤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그 남북 간에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 등을 너무 빠르게 진전하는 거는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았는데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할 경우에는 약간 좀 이런 합의가 좀 그 일정을 잡은 게 좀 빨라 보인다. 왜냐하면은 방금 조대진 전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착공식이 만약 그냥 말 그대로 착공식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착공식 해놓고 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앞으로 진전이 안 되면은 그럼 남북 간의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평화로 가기 위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괜히 서둘러 앞서 나가다가 국제적인 상황이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떤 해명을 나올지 그거에 대한 걱정도 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제 이 남북 간의 착공식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두 분이 약간 다른 견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속도 조절 문제가 항상 미국과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이 기사까지 보면서 나머지 두 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가 전하는 기사입니다. 탈북민 출신 기자. 남북회담 취재 배제 논란이다. 통일부. 북한 감정 불편 우려한 듯. 그러자 기자단은
언론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했고 통일부 기자단이 반발을 했죠. 한국당 과도한 대북 저자세다 이런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통일부는 15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죠. 탈북민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별다른 설명 없이 배제했다. 북측이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질 것을 우려해 사전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통일부 측의 설명이 있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북한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냐 그 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추가했습니다. 김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결국은 이 탈북민 기자가 취재를 하러 못 갔습니다. 글쎄요, 이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김철근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글쎄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예. 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예.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통일부의 주장이 예.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 정말 유리잔을 그렇죠. 지금 남북 관계 사실 조심히 네, 굉장히 굉장히 조심조심 가고 신경을 있습니다. 쓰고 신중하게 예. 그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언론의 관계에서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또 저자세로 가는 것도 좀 문제인데요. 예. 사실 또 언론에 예. 정부 당국이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예. 사실대로 다 좀 예. 그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좀 설득을 하고 설명을 예. 하고 이런 과정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협조를 구하면 사실은 어제 통일부 기자 4명이 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이제 1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저런 사례가 있으면은 좀 미리 전날 내지 며칠 전에 이런 우리의 의사가 좀 이러니 협조를 구한다 하는데 출발 앞두고 불과 새벽에 갑자기 통보를 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사실대로 좀 예.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예.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예. 아니 언론도 국익을 위해서 남북관계 민족 평화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참을 건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통일부 자체가 기자들만큼 지금 남북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자들은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지금 그 철도와 도로 예.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유엔 제재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의견들이 예. 많은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견 배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유엔의 제재와 미국 제재 때문에 예. 북한하고 어떠한 실질적인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건 왜냐하면 하나 건네주기도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렵게 돼 안 있습니다. 되는 건데요. 예. 사실 지금 그 남북 그 평화, 예. 남북 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북미 관계에 도움을 주고 또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 보려고 하는 사실은 그 끌고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예. 그래서 남북 평화에 관련 협력에 관련된 예. 것을 먼저 선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 예. 그 순방을 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마치 그 무슨 뭐 대변인처럼 예. 또는 무슨 메신저처럼 그러니까 교황 방북 문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교황청에 가서 예. 교황을 초청하는 문제 예. 이런 문제까지 쭉 보면 예. 미국이 물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제재를 쉽게 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예. 전에는 풀기 어려운 예.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좀 광범위하게 이끌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도 압박을 하고 미국도 좀 압박을 하는 이런 그 전략 하에서 남북 간의 그 어떤 평화나 예. 그 협력 문제를 먼저 예. 조기에 제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끌고 가보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잘 됐을 때는 예. 굉장히 박수 칠 일이고 예. 지금도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행여 가다가 뭔가 좀 예. 삐그덕거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재영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좀 힘을 좀 보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홍 위원장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것부터 말씀을? 뭐 일단 제가 보는 이 탈북 비자 문제, 그다음에 기자 어제 문제에 합의 관해서는 문제. 그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예. 때 대화 상대방이 예. 북한에 대한 입장을 뭐 고려해 주는 것은 뭐 예의의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 싶고 예. 통일부에서 해명한 그대로 예.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벽에 갑자기 가지 마라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위장 새벽에 갈 준비 이제 다 한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당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체크할 상황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일부러 뭔가 잘 뭐 아. 보도는 안 됐을지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100% 설명을 한 게 아니다 이 뭐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크게 남북 관계의 특수성 그다음에 예.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을 예. 고려할 때는 이걸 갖고 크게 왈가왈부하고 시비를 붙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하고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취할 때 예. 미국의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단독 그렇다고 조치입니다. 본다면 우리는 남북 관계에 예. 있어서 유엔 제재하고 별로 예. 관계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상시적인 상봉이라고 한다거나 개성공단에 가서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 것,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하고 그렇게 필수 밀접한 불가결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뭐 they do nothing, 뭐 without our approval 이 말에 대한 것하고도 상치되거나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재용 전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아까 그 우리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예. 유리잔처럼 다루자 예. 동의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더 거기에 좀 첨언드리자면은 제발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좀 유리잔처럼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예.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해주시고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탈북 기자를 이렇게 배제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재가 지금 끊이지도 않았는데도 앞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잘 될까라는 우려들을 지금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정부가 좀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아까 무슨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저거는 잘못 보면 굉장히 북한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좀 잘 다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대진 전 부의장. 통일부 입장을 조금 대변해 드리면 제가 10월 4일 날 그 평양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통일부 직원들이 정말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그 정도로 적은 인원으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에 관련돼서 미리 통보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업무 착오가 있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최전방에서 주무부처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업무 착오, 아쉬운 변들은 조금 이해해 주자. 이렇게 조금 너그러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대진 전 부의장께서는 통일부 직원들의 약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첨언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